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마감 시황을 준비하면서 시장 수급을 쭉 살펴보니까 괜찮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 살펴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빠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주변에 있는 이슈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슈들도 빨리빨리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먼저 살펴보면은 인도가 712만 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은 계속 이슈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이렇게 유지하다가 지금 1단계, 또 부분적으로 1.5단계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기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다 그러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시 크게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미국에는 경기 부양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합의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최근 ABC 방송에서 이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12%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54%, 그리고 트럼프가 42%인데 만약에 이대로 한 3주 정도 미국 대선이 남았거든요. 굳혀진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차라리 지금 현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 장악해버리게 되면 돈을 풀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정책 추진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는 이런 우려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입장 따로, 또 여당에서 입장 따로, 기획재정부에서 입장 따로, 또 다른 사람들 입장 따로 다 해가지고 이견이 많은데, 여튼 별 다른 게 없이 정리되는 것이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서 매도 폭탄이 나올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억지로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현재 들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면은 현금화 해가지고 당분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조정이 오게 되면 좀 매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미 현재 이제 와서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데 그런 분은 별로 없겠죠.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들고 계실 겁니다. 들고 계시는 가운데 현금 비중이 좀 딸리는 분들은 좀 오른 종목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좀 챙기고, 아직 현금 좀 넉넉하다고 한 분들께서는 마감 시황을 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 관점에도 들어가도 되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 유통업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특히 저 유통업 쪽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관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22종목이나 됩디다. 그러니까 종목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나쁜 종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좋은 종목이라서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적해서요 봐야죠. 자,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에서 뭐 괜찮은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라고, 이건 테마주입니다. 수급 분석표가 이렇게 텅 비었고 개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엄청나죠. 이 종목은 그냥 테마주 중에서도 개인들이 주축을 이뤄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작전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 와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그래요. 그냥 이미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많이 들고 있으면서 오래 좀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먹어도 되지 않겠나 싶고, 신규 접근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이거 이제 로켓도 쏘아붙어요. 하늘로 날아올라 보십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신규 접근하기는 그렇죠. 한 11,000원짜리가 벌써 뭐 한 50% 이래 먹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더 들고 있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아시아 제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거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게 60일 요 그래프 녹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레드캡 투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작전주입니다. 수급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일단 수급을 떠나서 차트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은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앞서 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건 약간 오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펼쳐보면 이게 수평이라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선 겁니다. 이런 거는 사야 돼요.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수급도 좋은 가운데 이런 위치에 있다면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 제지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이등평균선이 쭉 밑으로 지금 꼬라박고 있잖아요. 꼬라박고 있는 가운데 수급이 오늘 조금 들어와서 들어올랐다 하더라도 무시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차한불도 보면은 요거는 오늘 참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건 세력들이 관심이 없는 이것도 작전주예요. 그런데 뭐 이렇것도 이 수급을 떠나서 만약에 이 개인들이 아니라 세력들이 사서 오른다면,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주식 투자한다면 딱 2번 살 기회가 있는데 한 번, 2번, 오늘이 그 2번째 사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사야 되는 날이다 할지라도 그건 기술적 분석으로는 뭐 충분히 살 볼만 하지만 수급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 화학업종 아닙니까? 화학업종은 전반적으로 뭐 고점권에 분석이 되어서 업종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면으로 봐서도 일단 화학업종을 제끼는 게 맞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기술적으로는 참 좋지만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재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종목은 제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앞서 본 아시아 제지하고 비슷하죠. 보면은 이렇게 이등평균선에 꼬라박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들어와서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있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조정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권으로 등록할 필요는 있죠. 등록했다가 다음에 이등평균선 위치가 이제 수평으로 가거나 이렇게 좀 들리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줄어들면 그때 수급 상황 고려해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좀 기다려봐야죠. 나머지는 막 10%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야, 22종목 다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로 수급이 좋습니다. 최근에 세력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야, 이게 다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사도 되는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크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 보면은 이렇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매수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85,000원 부근 약간 고개 내밀었는데 이렇게 내일 사도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수급적으로 보면 죽은 구간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살아났다. 그러니까 요 딱 한 8월 말 9월 초 요 기준으로 해서 요 구간은 죽은 구간, 요건 살은 구간. 그러니까 요 살은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하면 내일쯤 만약에 또 오른다 그러면 이건 내일쯤 사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수급하고 같이 보면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300만 주 매수했어요. 세력 전반적으로는 1580만 주, 뭐 이만큼 매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LG 생활 건강은 이거는 그냥 박수 쳐야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드시라고. 내가 지금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근데 내가 굳이 이거 한번 사볼만 하다 그러면 똑같죠. 이동평균선 이렇게 들려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이격이 좁아진 이 부분들 그렇다가 이격이 딱 돌파해서 딱 올라가는 이 부분들 엄청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 종목은 늦었다 이렇게 봐지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현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되고, 자 아모레 퍼시픽도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습니다. 최근 시장 수급 보면은 한 달, 최근 1주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왔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엉망이다. 그런데 개중에 유일하게 중국이 좀 괜찮더라. 이 아모레 퍼시픽은 또 중국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아모레 퍼시픽은 수급적으로 봐도 괜찮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굉장히 위치가 좋죠.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제 재무적인 상황과 이 종목의 이슈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강원랜드도 괜찮아요. 강원랜드도 일단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 하면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랬잖아. 모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 강원랜드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왔어요. 특히 오늘 수급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근데 아직 이동평균선 밑에 좀 깔려있기 때문에 요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마트 이거는 좀 크게 봅시다. 요거는 좀 살아났잖아. 보면은 좀 다르죠. 이때는 뭐 거의 죽은 구간이라 볼 수가 있죠. 뭐 거의 뭐 죽었다 볼 수 있고, 요거는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가죠. 수급이 살아있고 기술적 지표도 살아있다 보면 됩니다. 이때 실적도 같이 보면 되는데, 요거는 뭐 들고 계신 분들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이렇게 이격이 좁아지지가 않아요. 살만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들고 있는 관점을,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동안 오래 떨어졌으니까 또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되고, 최소 예전 30만원 부근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30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또 이때 당시 시장 상황과 뭐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또 그리고 대한항공도 긍정적으로 봐야죠. 최근 수급 좋죠. 이거 엄청나게 안 좋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 일주 동안 30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그중에 반 정도 매수를 했어요. 진짜로 좋습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요. 또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었던 종목이죠. 요거는 당장에 또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죠. 만약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이럴 때 사면 싸게 매수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2만원 아래쪽으로 있다니까. 요거 수급 분석표 한번 앞서 여기 있던데 한 달, 두 달
대한항공 수급 분석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면은 지금 2만원 밑으로잖아요. 지금 최근 10년간 주가를 한번 보세요. 최근 10년간 보면은 이 대한항공 주가가 최근 1년이 진짜 꼴등입니다. 꼴등.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구경하고 있는 이 대한항공의 주가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다. 얼마나 싸나?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요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업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유통업도 이렇게 자자자자 이렇게 요건 또 보면은 앞서 본 아모레퍼시픽하고 비슷하죠. 요것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자, 삼성증권 증권주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증권주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시장에서 돈이 남아들게 되면 개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단타할 거기 때문에 그런 회전율은 이 증권사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괜찮을 거지만 일단은 여기도 뭐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있고 또 정부에서 돈 이자를 갖다가 장사 못하게 좀 가로막는 규제로 가로막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정권주도 괜찮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GSL 리테일은 별로고 그리고 요 롯데쇼핑은 앞서 본 호텔신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거는 이 그림 진짜 끝내줘요. 오늘 진짜 이거 매수 포인트 비슷하게도 수급도 엄청나게 좋고요. 이야 진짜 좋다. 이것도 10년간 주가만 봐야 되겠네. 지금 롯데쇼핑의 최근 1년 주가가 98,000원입니다. 오늘이 87,000원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엄청나게 안 좋았죠. 엄청나게 39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 아래로 나와 있는데 쌉니다. 싸요. 쌉니다. 좋습니다. 신세계도 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호텔신라 롯데쇼핑 신세계 같이 가는 건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외에 좀 더 있는데 뭐 알아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오늘 좀 이렇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뭐 역시 또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것은 기존 사실로 봐지고, 그럼 우리가 뭐 기회를 봐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뭐 1단계, 1.5단계에서 다시 2단계,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가 뭐 올렸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건데, 하여튼 그 과정에 경기 부양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뜻하지 않게 대주주 기준 변화로 인해서 12월과 요 1월 사이에 또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이 더 풀릴 수 있는 상황과 또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졌다면 좋아질 일밖에 없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앞서 본 몇몇 종목들 보니까 최근 10년간 진짜 가장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싸게 살 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주식을 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시장을 둘 다 보다 보면 있다. 근데 내가 현금 여유가 좀 있단 말이야. 지금 현금 여유가 있으면 오늘 본금만 해도 10년, 최근 10년간 가장 싼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들 몇 종목 있었죠? 그런 종목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고, 또 만약에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물려줘야죠. 워런 버핏식 투자라 한다면은 그런 싼 거,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는 것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가 하면 되고, 얘들은 많이 떨어진 거 그냥 사서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올 뭐 하다못해 3월달은 뭐 겁이 나서 못 산다 손 치더라도 최소 한 4월달부터 시작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손 치면 4, 5, 6, 7, 8, 9, 6달입니다. 7달입니다. 그리고 아직 좀 더 기회가 있다면 뭐 11월, 12월, 1월, 2월 이래 가면은 적어도 뭐 거의 1년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물론 그 이외에도 안 살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서 그렇다 그거예요.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주식을 못 사서 계속 망설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건 실력이 없는 거거나 아직 주식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나 긴 기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준비할 시간도 공부할 기회도 또 미처 잘 몰랐다 그러면은 공부를 통해서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요 기회 살다가 보면은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뭐 살다가 보면 단 하루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하루를 내가 웃자다가 지나쳤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그냥 뭐 쓸데없는 일 한다고 뭐 지나쳐 버리고 나서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주식을 사야 했는데 못 샀다라고 하면은 그건 남 탓하면 안 돼요. 지 탓해야죠. 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에만 10억짜리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10억 이상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억, 신문에서 보면 10억 돈 같지 않아 보이죠? 근데 실제 내 손에 있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1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안다 아닙니까? 진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억은 모을 수 있겠어요, 이거? 택도 없죠? 예, 집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집을 기존에 뭐 어떻게든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빈부격차는 더 커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국가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그 표는 돈 더 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보수 진보로 떠나서 유권자가 그 나라의 유권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돈 더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보수 진보 떠나서 다 그런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 권력을 잡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가의 주택들 이렇게 빈부격차가 점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어진다 그러면 뭐 당장은 통계 지표 몇 개 조작해서 뭐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어쩌든 거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고 지금. 그래야 네가 지금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주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나 삘삘 사서 뭐 다니다가 뭐 남들 캠핑하니까 나도 캠핑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캠핑가 사서 한 10,000km, 20,000km밖에 못하고 다시 뭐 반값에 팔아버리고 이런 진짜 허무맹랑한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회 다 잡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